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의미적 태그와 비의미적 태그의 종류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피그마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더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개념 잡는 것에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그걸 직접 활용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는 뭘 열어야 되냐면 w3schools.com을 하나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w3schools.com을 열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는 이 학습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더보기란에 도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HTML에 누를 거고요. 자, 여기에 이 메뉴를 눌러서 쭉 가다 보면 밑으로 한글로 바뀌어 있네요. 자, 영어로 제가 좀 바꿔놨습니다. 자, 들어가서 여기에 시멘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한글로 바꿔볼게요.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거나 전 여기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조금 이렇게 늘릴게요. 자, 의미적 요소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의미적 요소는 의미를 지닌 요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태그를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요소라고 부르는데 그 요소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요소가 있고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의미적 요소는 브라우저와 개발자 모두에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도 그거를 받아 그 태그를 보면 이제 해석하게 되면 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구나. 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얘를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어떤 개발자가 그 코드를 다 봤을 때 그 코드에 있는 그 코드 안에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태그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요소마다 우리가 어떤 걸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상당히 많이 헷갈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만약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MB 또는 뭐 내비 뭐 여러 가지 어떤 링크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링크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나온 웹 표준에서는 이렇게 의미적 요소로 많은 걸 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의미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요, div와 span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div는 우리가, divide의 약자, division,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눈다. 우리가 파티션을 나눈다라는 의미의 어떤 필요한 구역을 이렇게 쪼개서 표현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div를 많이 쓰는 거고요. 의미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폼은 양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테이블, 얘는 표라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죠. 아티클, 기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폼이라는 태그를 보면 그 폼 태그 안에는 어떤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테이블은 지금 이게 보이는 요 코드들은 바로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적 요소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바꿔서, 여기는 아티클, A-사이드, 디테일, 이제 캡션, 그 다음에 피규어, 그 다음에 푸터, 헤더, 메인, 마커, 내비, 섹션, 서머리, 타임. 물론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딱딱딱 그 역할에 맞게끔 쓰기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또는 국어로 이것을 모두가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물론 이제 비전공자들한테는. 근데 이걸 이렇게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게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헤더, 내비, 뭐 섹션, 아티클, A 사이드, 푸터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뭐 내비라고 하는 게 꼭 헤더 와 벗어나서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내비는 링크에 관련된 것도 들어있는 거니까요. 얘가 이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 섹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섹션과 아티클을 대치해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div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섹션 요소는 문서의 섹션을 정의합니다. 섹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파트, 부분이라는 의미죠. 그죠? 어떤 구역, 어떤 파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섹션 1, 섹션 2, 섹션 3 이렇게 어떤 책에도 어떤 섹션, 뭐 어떤 파트,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섹션은 일반적으로 제목이 있는 주제별 컨텐츠 그룹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은 뭐예요?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공통된 주제로 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 공통된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묶어서 사용하자. 그러면 섹션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죠. 의미. 이때 의미는 섹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그 섹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게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아이디나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또 뭔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섹션이라는 어떤 파트에는 그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섹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챕터, 그죠? 예. 소개, 뉴스 항목, 연락처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섹션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또 밑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좀 내려가다 보면 자, 이게 좀 네, 조금 늦네요. 자, 내려가 보면 자, 아티클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섹션은 주제라고 얘기했죠. 아티클의 요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독립적이고 자체 포함되는 컨텐츠를 지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티클은 컨텐츠를 지정하는 요소예요. 근데 그 컨텐츠는 그 아티클 요소는 다른 것과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헷갈리죠. 섹션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아티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기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웹사이트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과 웹사이트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그걸 띄어내서도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게시물. 그냥 게시판에 있는 것들 얘기하겠죠. 그죠? 포럼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사용자 의견, 제품 카드, 신문기사.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서 하나를 단독적으로 뽑아내서도 걔를 표시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아티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자, 섹션의 아티클. 아, 섹션이라는 건 주제별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티클은 어떤 독립적으로 표현되는 콘텐츠인데, 내가 섹션에다가 아티클을 안에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 또는 아티클에다가 섹션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섹션과 아티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섹션은 어떤 주제, 독립된 주제, 그 주제 안에는 거기에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묶여 있어야 되고요. 그 주제가 다른 주제라면 다른 섹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아티클도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아티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게시물, 늘을 우리가 만들어 볼 때, 그럴 때에 이제 흔히들 아티클을 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섹션에는 여러 가지 게시물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아티클에도 여러 가지 또 주제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섹션에 아티클을 할 수 있냐, 또 아티클에 섹션 할 수 있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계속 들으면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쓰다 보면, 아, 머리 아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뭐 그게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얘를, 지금 이 강의는 초보자, 나는 이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 말에 조금씩 이제 좀 문장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 생각에 맞게끔 이제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섹션과 아티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만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이건 어떻게 묶어야 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는 그냥 div를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미적 태그다라고는 div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명확한 거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 거기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의미로 얘를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div로 묶고, id나 클래스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잠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그 피그마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HTML 헤더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헤더는 이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뭐 메타 정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헤드가 아니고요. 헤더는 그 웹사이트의 바디 안에 링크,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 이 웹사이트의 로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구역. 이 웹사이트에 대표되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헤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한국어를 변환해서 볼게요. 헤더 요소는 소개 내용이나 탐색 링크 세트를 담는 컨테이너를 나타냅니다. 컨테이너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뭐 적재, 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헤더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하나 이상의 제목 요소가 들어가고 제목 요소는 H1부터 H6까지의 요소를 얘기하죠. 그 다음 이 H6이 제일 작은 거예요. H1이 제일 큰 거고요. 가장 큰 제목, 가장 작은 소제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로고 또는 아이콘. 우리 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죠? 로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우리가 링크에 관련된 거예요. 링크. 그런 하나의 이상의 제목 요소, 로고 또는 아이콘, 저자 정보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탐색 링크 세트를 담는 컨테이너를 나타냅니다. 탐색 링크 세트. 그쵸?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링크 세트를 여기 담아 놓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역을 우리가 헤더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헤더를 딱 떨어뜨려서 다른 곳에다 하나 딱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선 제가 여기가 아마 헤더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다음에 푸터라고 하는 것도 요소가 있어요. 자, 푸터라는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푸터. 자, 푸터 요소는 문서나 섹션의 바닥글을 정의합니다. 우리 왜 어떤 웹사이트를 보면 맨 마지막, 맨 밑에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뭐냐면 저자 정보, 저작권 정보, 연락처 정보 이런 거. 자,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푸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푸터. 자, 좀 더 위로 올라갈게요. 푸터 요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푸터 요소라고 한다. 자, 밑에서 이제 우리가 내비 요소. 이게 이제 탐색 링크에 집합을 의미하는 거. 탐색 링크, 내비. 여기가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여기가.
요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구성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직은 지금 제가 그 어떤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다음 요소, 다음 거에서부터 지금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네, 힘든 것 같아요. 자, H팀은 A 사이드 요소라고 돼 있어요. 요소는 A 사이드 요소 해당 요소, A 사이드 해당 요소가 배치된 컨텐츠 외에 다른 컨텐츠 정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광고 보이시죠? 그죠? 네, 광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A 사이드 요소로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컨텐츠 A 사이드는 주변 컨텐츠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연관될 수 있겠죠. 광고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피규어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피규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 다이어그램, 사진 이런 것들을 묶어 놓는 그룹이에요. 독립적인 컨텐츠를 지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피규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고 거기 img가 들어갔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거기다 간략한 설명이에요. 캡션. 네, 캡션입니다. caption. 여기가. 자, 그 왜 의미적 요소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및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많죠. 근데 요것만이 우리가 의미적 요소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H, A,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P 이런 것도 있죠. H를 쓰면 이건 제목이 있는 그 요소다. 또는 A를 쓰면 얘는 링크, 연결, 어떤 문서를 연결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태그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바로 의미적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의미적 태그와 비의미적 태그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자, 그래서 피그마도 같이 좀 진행할 거예요. 자, 전 여기서 좀 빠져나갈게요. 만약에 지금, 난 피그마라고 하는 걸 처음인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피그마라고 들어가시면, 피그마.com으로 들어가십시오. 피그마.com.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계정이 없으니까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료로 하시는 정보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무료 시작하기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걸로 이제 만들어 쓸 거냐가 되는 거고요. 이메일로 비밀번호 뭐 하실 수 있는 거 계정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이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얘를 이렇게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 봐야죠. 만들어 보려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효과도 줄 수 있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효과도 줄 수 있고, 내가 만든, 피그마에서 만든 이 프로토타입이나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디자인도 할 수 있는 이게 유료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료가 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좀 쓰려고 한다면, 유료화돼 있으니까 요거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잠시 빌려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 뉴 디자인 파일을 하나 누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
기기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자, 여기 프레임. 자,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기기별로 폰, 그 다음에 여기 태블릿, 데스크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데스크탑 여기에는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오른쪽에 사이즈가 하나 있네요. 자, 데스크탑에는 이렇게 1440에 1024. 그럼 이것밖에 못 쓰는 거 아닌가? 아니죠. 뭐, 우리가 뭐, 그거 늘려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응이면 더 작게, 더 크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 여기 얘를 이렇게 딱 한번 누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때 여기 이제 데스크탑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이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스크탑 다시 1은,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 우리가 태그 작성할 때 바디 있잖아요. 그죠? 요 태그 작성할 때 바디. 자, 그래서 바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얘가 바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만, 바디 태그. 자, 그래서 이 바디 태그에는 우리가 크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너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정이 안 되면 무조건 이 브라우저를 다 사용합니다. 브라우저. 그러니까 여기에다 내가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다 적을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한을 할 수 있죠. 1440 픽셀이라고 제한을 할 수 있고 너비를 기준하는 거예요. 또는 100%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두 개를 다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이 바디가 때때로는 1440 픽셀보다 더 커지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얘가 더 줄어들면은 그 브라우저에 무조건 100% 맞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요게. 자, 얘가 이렇게 자, 얘는 지금 현재 아마 100%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00%. 자,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나는 너비를 1440 픽셀에 또는 100%쓸 거야. 근데 여기다가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얘를 다 프로에 치고 그냥 100번 쓰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니터 해상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거기에는 여기에다가 이 피그마에다가 만들 때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얘를 1920 픽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여기다 얘를 1080.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뀌는 게 이제 19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는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개 다 쓸 수 있고요. 하나만 쓸 수 있고요. 여기 100%만 더 아예 안 쓰면 100%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여기에 어떤 요소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따로 떼어내서 좀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따로 떼어내서, 따로 떼어낸다. 여기다 어떤 이제 그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헤더하고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푸터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표현하고 싶고 그 내용이 이 바디라는 것에서 좀 작게 들어가고 싶어. 즉, 요 바디 안에 그런 헤더나 자, 이거 할게요. 그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헤더나 또는 컨텐츠나 또는 푸터나 이런 것들이 여기네요. 자, 여기 이렇게 컨텐츠나 또는 여기에 또 푸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묶어서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묶어서 하고 싶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얘를 묶는다.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잠깐만 필이 투명하게 줄 거고요.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잡는데 얘를 여기에서 필은 스트로크는 테두리를 하나 정할게요. 예,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얘는 끌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즉, 여기에 헤더하고, 여기에 컨텐츠하고, 여기에 푸터 이 세 개의 큰 그룹을 묶고 싶은 거예요. 묶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그룹은, 요 그룹, 이 세 개를 묶어 놓은 그룹은 뭐로 태그를 써야 되느냐가 이제 궁금하겠죠. 섹션도 될 수 있고요. 아티클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섹션의 의미가 있고 아티클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 있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쉽게 여기를 뭘로 해라? 얘를 그냥 그냥 이렇게 div로 해라. 즉 여기는 그룹 전체 그룹으로 쓸게요. 묶어야 되는 경우라면 걔는 이제 div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라. 뭘로? 아이디로. 뭐 이렇게 어떤 의미로 뭐 박스 뭐 어쨌든 컨테이너 뭐 이렇게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 일단 자, 지우고 선택하고 델리트 누르면 되겠죠? 자, 얘를 클릭하고 전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여기 오른쪽 가서 보시면 여기에 1145인데 자, 지금 바디가 지금 1920 픽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디에다가 직접 그냥 헤더 컨텐츠 부터 넣어도 돼요. 바디를 갖고 막 움직이려면.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걔를 묶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묶겠다. 그리고 그 묶을 때 어떤 태그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헤더 태그, 헤더, 그 다음에 컨텐츠 푸트를 쓰면 되는데, 묻고 싶다면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으면, 여기다 내가 얘를 1440 픽셀에, 1024로 이렇게 묶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묶어 쓰는데, 아, 여기 좀 가운데 위치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포지션이 보니까 이렇게, 네, 또 얘를 이렇게 가운데 묶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센터야네요. 그죠? 자, 묶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 네. 여기에서 이걸 적으로 헤더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내용의 컨텐츠라고 얘기했고요. 맨 밑에 푸터가 있잖아요. 일단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자, 헤더를 하나 쓸 거예요. 대충 만들게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이름을 헤더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때 이 헤더라는 곳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작성하실 때 헤더를 쓰고 곧바로 거기다 막 내용을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넣으면 그 다음 요소를 지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코드로 쓴다면. 뭐 그림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코드로 작성할 때는 많이 그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헤더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구역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좀 오른쪽에 빨갛게 보이죠? 그 얘가 위에 있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요거와 어떻게 맞게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대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뭔가 맞는 그런 구역이 보이죠. 그죠? 자,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에서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썸네일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너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요 컨텐츠가 주제가 명확하냐 이거예요.
주제가 명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독립된 컨텐츠의 의미로 이제 부여되느냐. 이제 그걸 어떤 의미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제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이 구역은 어떤 내용들의 주제로 우리가 쓸 거야. 왜냐면 다른 페이지에서도 그 주제별로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제가 엉뚱한 주제가 들어간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페이지는 또 뭐로 표현해야 되지? 또 다음 페이지는 뭘 표현해야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A라는 페이지, B라는 페이지, C라는 페이지 여러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페이지 연관성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경우에는 섹션이나 아티클로 뭔가 탁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내가 그냥 컨텐츠 내용, 이 웹페이지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다 얘를 우리가 뭘로? 섹션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티클을 쓸 수도 있죠. 이거를 동의지로 뽑아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티클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게시 공간, 어떤 게시물을 감싸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그 게시물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이 안에 게시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여기 섹션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에. 아,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구역을 내가 아티클로 만들지 않고 섹션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거는 아티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서로 혼란스럽다면 딱 이거를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얘를 div로 묶으시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id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무가 부여되겠죠. 물론 이 DRV가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섹션도 막 구분 없이 쓰거나 이러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제 푸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푸터는 뭐 쉽겠죠. 그죠? 예. 푸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푸터를 하나 만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를 푸터를 만들어 쓸 수도 있죠. 얘는 간단하죠. 푸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헤더, 여기는 컨텐츠 푸터. 물론 이제 각각의 디자인이 이제 있겠죠. 아, 여기다 이 디자인은 어떻게, 나중에 너비는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이 컨테이너에, 풀이라는 컨테이너에 옆에 꽉 채우게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여기는 똑같이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와 비의미적 태그 또는 어디다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로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로고. 그러니까 아까 해야 되는 로고나 그다음에 그 탐색 링크나 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헤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로고가 들어갈 구역을 하나 만들어야죠. 제가 구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가 색상은 좀 여기다 바꿀게요.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는 구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뭐가 이제 탐색 링크. 지금 여기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옆에다가 또 링크에 관련된 걸 또 링크를 한다. 로그인에 관련된 걸 또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만들 때 판단해서 만드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자, 로고는 이미지죠. 아이콘의 이미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img만 쓴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이미지는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딱 이미지다가 아니라 이 로고는 이 웹사이트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H1. H를 큰 제목이라고 했고요. H이 가장 소제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의 타이틀, 가장 큰 제목을 설정할 때 그때는 H를 쓰고 여기다 H로 태그를 쓰고 그 안에다가 img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이죠. 여기 내비게이션은 그냥 내비 쓰면 되는 거겠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한글로 일단 쓸게요. 내비.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내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물론 다른 요소도 또 써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그 그룹이 아티클이냐, 섹션이냐, 다른 것도 의미가 좀 명확한데, 좀 A 사이드냐, 막 이게 안 될 때 그냥 div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여기는, 자, 컨텐츠잖아요. 컨텐츠는 뭐뭐 있다고 그랬죠? 슬라이드가 들어갈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슬라이드가 들어갈 구역이 하나 있고요. 자, 이 슬라이드가 들어간 이 컨텐츠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공지사항이나 뭐 그런 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제가 Alt 눌러서 복사할게요. Alt 누르고 드래그. 또 Alt 누르고 또 드래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는 제가 뭐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공지사, 그러니까 즉, 공지에 관련돼 있는 게시물 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디자인을 만들 거고요.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또, 실제적으로 게시물이 이제 등록할 수도 있고, 뭐, 가져올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입장에서는 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한참 후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웹 디자인을 이제 좀 먼저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또 높아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표시해야 될 그런 구역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쓸 거냐면 이제 썸네일 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음, 배너 뭐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좀 얘가 서로가 안 맞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추고요. 왼쪽으로 오른쪽도 맞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개를 클릭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간격을 정렬하는 그런 게 좀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시물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요? 슬라이드. 그럼 슬라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라이드 태그는 없죠. 그죠? 그럼 이 섹션인가요? 아티클인가요? 자, 판단이 어려워요. 그때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그냥 얘를 div로 할 거고요. 여기다가 id 하고 제가 섹션인데 슬라이드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지사항 이런 게시물이고요. 썸네일도 게시물이 될 수 있겠고요. 배너는 게시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 아티클을 좀 하는 게 좀 그렇고요. 여기와 여기다 아티클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안에 또 뭔가가 또 들어갈 수 있다. 복잡해. 그럼 그냥 여기다가 div로 얘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div. 자, id 하고 여기다가는 뭘로요? 노틱. 왜냐면 노틱이라는 그건 없잖아요. 섹션이라는 것도요.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역, 아티클은 기사문 이런 의미지. 얘가 어떤 기사문인지 그 태그를 써가지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써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얘가 뭐냐, 썸네일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다 얘를 뭘로? div, id, 여기다 얘를 뭘로? 썸네일. 썸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뭐가요? 배너가 되죠, 배너.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웹 표준에 맞게끔 구성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뭐 갑자기 뭐 푸터가 여러 개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섹션이 여러 개 나오는데 서로 뭐 중복 이게 태그만 그렇게 쓴다고 해서 어떤 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표시할 수 있는 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서로 개발자들마다 그걸 보면서 어떤 판단이 빨리빨리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의미적 태그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적 태그에서 제일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섹션하고 아티클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예요. 다른 것들은 뭐 명확해요. 뭐 H, 제목이야. P, 문단이야. 그 다음에 뭐 박스형이죠. 뭘 담는 그룹. 그런 걸 제외한 뭐 A는 뭐야. 딱딱딱 명확한데 섹션과 아티클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애매한 것들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DIV로 사용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